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지는 수학의 차별화된 활용법을 보여드리려고 라방을 켰습니다. 여기는 지금 키즈스쿨의 창원 라운지예요. 제가 지금 테이블 위에 만진 수학을 라운지에 있는 거 다 꺼내서 한번 올려봤거든요. 책상이 작아서 다 올라가지 않을 만큼 지금 이게 몇 세트인가 세어보니까 3세트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즈스쿨에서 만지는 수학을 만난 게 2018년 6월이었어요. 그때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이 만진 수학 셋박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자 혼자 못 들어요. 근데 이걸 들고 제가 저희 동네 아파트마다 다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그게 지금 또 재발을 했네요. 서 있기도 조금 아프긴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교구를 보고 있으니까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어떤 치료보다 좋아하는 걸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많은 교구가 다 만지는 수학이고요. 만지는 수학은 구성이 3박스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박스가 이제 1단계 수화 연산, 이제 뚜껑만 보여드릴게요. 이 뚜껑이 여기 뒤집으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판으로 들 수 있어요. 제가 이 뚜껑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저희 아이랑 여행 갈 때마다. 우리 아이가 왜 만지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할까 생각해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거든요. 만지는 수학을 항상 제가 아이랑 어딜 가든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 2단계 도형과 공간이고요. 이 뚜껑 역시 뒤집으면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3단계 규칙과 분류입니다. 자,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고요. 이 단계마다의 명칭들이 초등수학과 연계가 되어서 이 초등수학을 탄탄하고 재미있게 입문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만지는 수학이에요. 지금 제가 총 3세트 이상을 열었는데 그 중에도 이상하게 계속 반복되는 교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도형과 공간이에요. 제가 도형과 공간을 특별히 더 좋아했던 이유가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 또는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 수민감기가 늦게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오픈해 줄 수 있는 박스가 도형과 공간이에요. 도형과 공간이 지금 화면 중앙에 있는 이겁니다. 위아래 다 도형과 공간이고요. 여기 보면 홈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홈에 여기 이 원판이 들어갑니다. 밸런스 보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 만지는 수학은 교구마다 명칭이 있어요. 근데 그 명칭을 엄마가 의식적으로 암기하다 보면 이게 뚜껑 덮으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가득 제가 펼쳐놓은 이 교구가 나중에 섞이면 어떻게 정리하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키즈스쿨에서 가장 오랫동안 만지는 수학을 알려왔었고요. 가장 많이 만져본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제가 라운지에서도 만지는 수학 수업을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나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알려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손에 만진 수학이 이제 굉장히 친숙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무엇이든 많이 만져보고 많이 경험하면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교구를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도 따라서 그 감성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아이도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레벨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저도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만지는 수학을 이제 키즈스쿨에 만나면서 우리 아이랑 재밌게 놀았던 그 추억들이 너무 좋아서 만지는 수학이 좋으니까 수학도 저절로 친숙하게 이제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어려웠던 수학의 기억은 잊혀지고 아이랑 함께했던 즐거운 수학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만지는 수학을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 들고 다니세요.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다 들고 다닐 순 없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아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들고 다니기 괜찮은 것, 그것부터 들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1, 2, 3단계를 동시에 다 펼쳐놨는데 이 중에서 저는 도형과 공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마칠 때쯤 어떻게 교구를 정리하면 손쉽게 빨리 헷갈리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톡방에 만지는 수학 생방 이벤트를 올렸어요. 중간에 제가 생방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낼까요? 중간에 또 제가 수업에 심취해서 까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도형과 공간 박스예요. 이 도형과 공간 박스 안에 많은 교구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이 교구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쉽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아무도 안 맞추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OX 퀴즈로 낼까요? 지금 제 손에 보이는 이런 거 큐브라고 하거든요. 이 큐브가 색깔이 원목색이랑 갈색이 섞여 있죠. 이 큐브들을 여기다가 모아보면, 이 칸을 잠깐 비워서 여기다가 모아볼게요. 모으면, 예, 지금 저는 도형과 공간 박스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지는 수학 다들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사 놓고 나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활용이 잘 안 된다. 엄마가 해주기 힘들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워킹맘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엄마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반성을 할 때도 있다가, 이 바쁜 엄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이런 환경을 다양하게 오픈해 주거든요. 저희 아이는 네, 스스로 이 만진 수학을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심지어 제가 옆에서 뭘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 손도 대지 못하게, 엄마는 만지지 마 이렇게 혼자 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가 4살인가 그랬거든요. 저도 밤에 잠을 잘 안 자지만 저희 아이는 더 잠이 없는 아이였어요. 밤새 아이랑 만지는 수학을 만지작거리다가 아이가 만들어 놓은 작품도 보고 또 감탄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이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 만진 수학을 스스로 잘 활용했는가를 시간을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 일단 아이 손이 잘 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리할 시간이 잘 없어가지고 바닥에 그냥 펼쳐놨거든요. 펼쳐놓기 아주 좋은 장소는 텔레비전 앞이나 소파 옆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케이스가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세 박스를 차곡차곡 세 상자를 나란히 소파 옆에 세워놓을 수 있어요. 또는 일렬로 TV 앞에 쫙 깔아놓으셔도 좋고요. 아이 손이 잘 가는 곳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뚜껑을 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진 수학의 이 교구가 분실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분실할 수 있어요. 분실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없는 거 골라봐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많이 분실했다 그럼 한 박스 더 사셔도 좋아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만진 수학을 무려 한 4박스를 열어줬거든요. 4박스를 열어준 이유는 여기 도형과 공간 안에 이 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규칙과 분류네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너무 오랜만에 열어가지고. 네, 도형과 공간에는 이 원판이 있어요. 원판. 자, 일단 지금 퀴즈 내고 있는 순간인데요. 여기 지금 원목과 갈색으로 섞여 있는 이 조각들을 제가 여기다가 모으고 있어요. 자, 뒤집으면 이 2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이거는 이름이 바벨 큐브예요. 바벨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나무 쌓기 놀이처럼 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우리가 2가지 색으로 섞여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피스가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여기 피스를 2박스, 이 한 박스 안에 다양하게 섞어놔서 좀 많아 보이죠? 총 7피스를 골라볼게요. 모양이 다른 7개의 이 큐브들. 이 큐브가 나중에 합쳐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걸 하나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7조각을 찾으면요. 나중에 하나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요. 네, 이 큐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인데요. 자, 1번, 2번 중에 고르세요. 1번 바벨 큐브, 2번 소마 큐브.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큐브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요. 이 7피스가 합쳐지면 정육면체의 네, 소마 큐브가 됩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아이디가 DNJL. 아유, 아이디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못 읽어드리겠어요. 자, 정답 맞추신 분, 네, 2번까지, 네, 제가 차차님까지만 끊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우리 또 VIP 엄마도 맞추셨네요. 네, 인숙 씨까지 끊을게요. 이분들 저에게 DM 남겨주세요. 설 전에 택배 마감되기 전에 제가 얼른 이 퀴즈 정답
사은품 하나 보내드릴게요. 소마 큐브입니다. 소마라는 수학자가 이 큐브를 만들었는데 이 7가지 피스를 다시 정육면체로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제 예쁘게 잘 만들면 패턴 모양으로 이렇게 착착 만들어지는데 패턴을 안 맞추고도 정육면체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저희 아이랑 실제 만들어 가면서 몇 가지가 있는가 세어보니까 이게 셀 수 없이 많겠더라고요. 혹시나 이 소마 큐브 7조각을 다시 원상태의 정육면체로 만들었을 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을 한번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키즈스쿨에서는 이 소마 큐브에 특별히 이렇게 패턴처럼 색깔을 넣었어요. 색깔을 넣으니까 경우의 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타사 제품들은 소마 큐브에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으면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색깔을 맞춰서 패턴대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하면 좋으냐? 아빠가 하면 좋아요. 실제 엄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출근할 때 들고 가는 게 소마 큐브래요. 점심 먹고 소화할 겸 이걸로 계속 만지는데 이게 남자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타고난 공간 입체 지각력과 계속 뭔가 조작하고 싶은 그런 본능? 남자들이 그래서 수학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형과 공간을 이 박스를 제일 좋아해요. 이제 뭐 특별히 수학적인 느낌 안 나죠. 교구 같은 느낌, 가베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숫자에 대한 이런 민감기가 아직 오지 않은 돌쟁이 아가들도 충분히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하이라이트가요. 뚜껑이 정말 열일을 하거든요. 도형과 공간의 뚜껑을 들고 와서 실제 제가 5년 전에 18개월의 여자아이랑 했던 놀이예요. 여기 보면 정육면체가 보이죠? 이 정육면체를 우리 여기 있는 패턴 블럭으로 채워보자 하고 이 패턴 블럭을 정육면체로 모양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 만진 수학은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박스마다 최소 1시간씩 480까지 와 대단하십니다. 소마 큐브를 정육면체로 만드는 그 방법 경우의 수 480가지를 대단하십니다. 정확한 답이죠. 네,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자, 여기 뚜껑에 정육면체 하나씩 올려보자라는 거 18개월 아가들하고는 할 수 있고요. 요즘 애기들 똘똘해서 돌쟁이 아가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채워보자. 그 다음 2개로 채워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수 개념도 감각적으로 길러갈 수가 있어요. 3개로 채워보자. 자, 이렇게 색깔도 색의 3원색이 들어가서 굉장히 눈에 쏙 들어와요. 지금 영아 시기의 아가들은 색깔도 촉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교구는 원목으로 만든 제품이 좋습니다. 네, 플라스틱보다는 원목이 괜찮고요. 우리 패턴 블럭 따로 어디 많이 팔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사봤어요. 차라리 풀세트로 만나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지금 만진 수학 10% 네,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좋은 기회에 꼭 만나보세요. 우리 2023년에는 우리 아이도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이렇게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워보다가 나중에는 이 별 모양을 채워보자 하면서 여기서 패턴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패턴 인식 능력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여기서 특별한 패턴을 잘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능력이란 건 계속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와 함께 배웠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패턴을 잘 못 만들다가 나중에는 셀 수 없는 패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특히나 이 패턴 블럭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 불가능한 아마 이 별 모양을 채울 수 있는 패턴의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 이거는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대칭과 완벽한 조화미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평면적이에요. 요즘 제가 연구하는 한 분야가 이 평면적인 패턴 블럭을 입체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다양한 패턴을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해서 계속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제가 만진수학 스터디를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1월 중에 오픈할게요. 이제 스터디를 길게 하니까 뒤로 갈수록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3주만 할 생각입니다. 3주 스페셜 특강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패턴 블럭을 아이가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진을 찍어 두세요. 그리고 기록을 해 두세요. 아이가 몇 살 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뚜껑이 많으면 비교해서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패턴 블럭을 좋아해서 도형과 공간만 좀 더 많이 샀어요. 네, 이렇게 해서 패턴 인식 능력은 운해를 활용해서 충분히 무한히 키워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릴 때 시도할수록 좋습니다. 만지는 수학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교구는 몇 살에 하면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던 시기가 애기들 돌쟁이였어요. 돌 때, 뭐 10 몇 개월 때. 그리고 이런 교구를 주면 왠지 입에 넣을 것 같다 했는데 아이들이 먹지 않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조작을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서울에서 저랑 함께 만진 수학을 4시간 동안 앉아서 끊임없이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수학 신동으로 자랐습니다. 타고난 지능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빠져드는 교구예요. 재밌어요. 이 교구를 사시면 장난감 안 사셔도 좋아요. 우리 곧 다가오는 설날에 용돈 받잖아요. 그 용돈으로 아이들 장난감은 사실 일회성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평생 소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만지는 수학은 평생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교구를 가지고 예전에 3차 방정식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2020년인가? 그때는 제가 라방을 더 늦게 했었거든요. 새벽 2시에 했던 기억이 나요. 2시까지 집에 안 가고 라운지에서. 근데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라방을 하고, 이 만진 수학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게 규칙과 분류에 들어가 있는 판입니다. 모든 단계마다 박스에 이런 판들이 있는데요. 도형과 공간에만 이 둥근 판이 있고요. 요거. 그 다음 나머지 판에는 요 바로 옆에 이제 얘가 규칙과 분류예요. 요거. 규칙과 분류 판에는 이 네모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화 연산판. 잠깐 카메라를 옮겨서, 자, 여기 보이는 얘네가 수화 연산이거든요. 수화 연산판에는 이 네모판이 있습니다. 수화 연산이라는 박스 안에는 숫자가 적힌 블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숫자가 일단 적혀 있으면 무조건 수화 연산 박스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얘도 그렇고요. 여기 뒤에도 숫자가 있고요. 하지만 규칙과 분류 안에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숫자라면 뭐 주사위 정도나 숫자가 있을까? 어느 정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하나 생기셨을까요? 수와 연산이라는 단계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 박스에 넣겠다라는 인식을 하시면 되세요. 아이에게 그렇게 알려주셔도 좋고요. 엄마가 정리해도 좋고요. 저는 이 한 박스 정리하는데 5분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은 섞여 있으면 정리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워크북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박스에서 나왔는지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만지는 수학 출판사에서 저희 키즈스쿨레와 한때 이런 만진 수학 다이어리를 만들었었어요. 비매품이고 한정판이라 지금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다이어리가 좋은 점이요, 간편하게 휴대하기 좋고 교구마다 명칭이 적혀 있어요. 한눈에 보기 쉽게. 근데 이게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제가 스터디할 때 요약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구의 명칭들, 이 교구의 명칭 중에서 제가 도형과 공간의 명칭을 잠깐 찾아볼게요. 자, 여기 이 이름들 중에 뭐 게임판이나 이런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붙인 이름들이고요. 바벨 큐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실까요? 퀴즈 중에 하나였죠. 패턴 블럭,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바벨 큐브 보면요, 한 조각으로 된 것도 있고 2개, 3개 뭐 이런 것들. 제가 여기다가 직접 한번 구체물을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2개 조각, 하나, 셋. 이제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하나, 둘, 셋, 넷을 이제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각각의 명칭이 있어요. 모노큐브, 다이큐브, 네,
갑자기 얘는 생각이 안 나네. 트리큐브, 테트라큐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큐브마다 명칭이 있는데 그 정확한 명칭은 워크북에 나옵니다. 그리고 워크북을 덮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기억력이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명칭 한 번씩 책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이 명칭들은 엄마는 주 관리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 덮는 순간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중요한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를 해두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패턴 블럭이 초등학교 필수 도형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패턴 블럭들의 특징이 있어요. 각 변마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뭔가 이제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패턴 모양의 이 별 모양을 패턴 모양으로 맞추는데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만지는 수학 다이어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즐거운 수학 일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그림 일기 썼던 기억 나시죠? 그것과 비슷하게 여기다가 아이가 이제 글을 쓰기 힘들면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고요. 글을 쓸 수 있으면 간략하게 수학에 대한 느낌을 쓰시면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배운 거 적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얼마라서 연산의 두 자릿수를 어떻게 계산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우뇌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거든요. 감성적인 마음으로 수학을 접근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이공계로 진로를 결정하고 수학이나 과학에 머리 쥐가 나도록 공부하는 그 순간 저만의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인문학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을 읽는 게 저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은 과학이지만 사람들이 저에게는 인문학적 소양이 좋아 보인다라고 네, 제가 또 그림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또 소개하고 읽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싫어하면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럼 다음에 할까 하고 덮으시고 이제 수학 일기를 간략하게 남기셔도 좋고요. 이조차도 이제 싫어하면 수학에는 싫어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빨리 붙어요. 조금만 어려운 걸로 레벨이 올라가면 금방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거든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특히 수능 수학 문제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수능 수학 문제도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계속 이제 검토하고 2번, 3번, 4번까지 푸는 그런 우리나라의 똘똘한 수학 영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유아기 때 부모님과 수학을 재미있게 놀았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 제자 중에 수학 천재 아이가 있었어요. 남학생이었거든요. 이 천재들의 공통점은 절대 틀리질 않아요. 너무 잘 풀어서 제가 너는 왜 그렇게 수학을 잘하니?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아빠랑 바둑도 뒀지만 더 어릴 적에는 바둑돌로 수학 놀이를 했대요. 흰색은 짝수, 검은색은 홀수 하면서 수세기도 하고 그걸로 패턴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아빠가 아이랑 놀아줬던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아서 이 아이는 바둑돌만 보면 아빠 생각에 그 수학의 원리가 저절로 이제 와닿던 거죠. 이런 친구들은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걸어 다니면서 공부합니다.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공부하더라고요. 놀랬어요. 꿈에서도 수학 공부를 하다니. 그런 아이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이의 수학적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꿈이 수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잘 자라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간 것 같아요. 유학 가니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떤 한 분야에 집중적인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 몰입의 힘이 아이가 처음에 수학을 통해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자랐다면 나중에는 다른 영역에도 다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기본이고 영어, 여타의 과목을 다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진 수학이 단순한 교구가 아니라는 것, 아이에게 수학의 흥미를 흠뻑 빠져들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교구라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수학이 학창시절에 너무 어려워서 계속 문제집만 풀다가 문제
문제집을 푼다고 수학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집만 풀다가 수학이 싫더라고요. 근데 과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과학 쪽으로 전공을 정하려면 수학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수학 공부를 또 해도 안 되는 수학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가장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과목이었고요. 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뿐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충분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먼저고요. 좋아하고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아이만의 주관적인 그런 사고력을 키워주는 이 유아기 때 초등 저학년까지 충분히 수학은 재미있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느낀다는 건 아이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물어보면 바로 정직하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랑 이 도형과 공간, 도형과 공간의 이 패턴 블럭을 가족 여행 갈 때마다 들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박스채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갔어요. 돌아올 때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족 여행 갈 때는 패턴 블럭과 뚜껑을 들고 갔어요. 근데 이 뚜껑도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패턴 블럭이랑 테이프, 우리 투명한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서 아이랑 밤새 호텔에서, 아이가 이제 잠을 잘 안 자는 아이라서 호텔에서 밤새 이거 가지고 만들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 색다르게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오히려 배우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지는 수학 활용법을 구상 중에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패턴 블럭 활용법들을 많이 알려드려서 다들 열심히 또 따라해 주시고 활용도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이제 뭔가 색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입체 만수입니다. 입체 만수를 하려면 일단 블럭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패턴 블럭 이름 꼭 기억해 두세요. 초등학교 필수 도형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만진 수학 스터디는 제가 조만간 카페에다가 공지를 해서 일정을 잡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스터디 방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수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장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규칙과 분류로 가도록 할게요. 이 순서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어린아이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쉬운 단계를 순서로 잡았거든요. 도형과 공간이에요. 아이가 이제 만 3세가 넘어갔는데도 수학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 도형과 공간부터 오픈해 주세요. 도형과 공간은 얘도 도형과 공간입니다. 여기 움푹 들어간 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움푹 들어간 거, 이 움푹 들어간 이 부분에 원판이 쏙 들어가거든요. 도형과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의미심장한 단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키즈스쿨의 라운지에서 정말 제 인생 5년이라는 시간을 여기 쏟았었거든요. 저에게는 키즈스쿨의 라운지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전국에 어딜 가도 저 도시의 무슨 라운지, 도시 이름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온통 키즈스쿨의 라운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저희 라운지 여자 화장실 바로 앞에 헬스장이 생겼습니다. 헬스장이 생겨서 여기 뭐 하는 곳이지? PT 맛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객님이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 뭐냐고 그 정도로 뭐 PT를 처음 들어봤고 관심도 없었고 뭐 헬스장을 가겠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제가 이 같은 층에 그 공간에 뭔가 새로운 영역이 생기니까 저절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 아이들의 공간으로 되돌려 볼게요. 아이가 자주 머무는 그 공간에 어떤 환경이 열려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는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정말 수학의 환경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오픈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려울수록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인드를 생기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이 참 어렵고 재미없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수학 공부를 했던 이유가 내가 제일 못하는 걸 더 열심히 해서 그 못하는 능력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늘 수학을 도전했거든요. 썩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수학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수학의 좋은 점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또 이제 너무 늦게 수학의 재미를 알다 보니까 수학이 이게 쉬운 학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좋고 나쁜 게 확실하게 기준 잡히지 않았던 그 영아기, 네. 그 영아기가 이제 돌 전인 것 같습니다. 전 실제로 이 규칙과 분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패턴 고리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6개월 아기가 이 패턴 고리를 보더니 이제 입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에 넣으려고. 그래서 엄마가 아기 손에다 걸어줬는데 이 제일 작은 고리가 손에 쏙 들어가요. 네, 이 고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이 감각기 때 그 순간까지도 이 교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라면 그냥 친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것도 들고 다니면서 활용해도 좋고요. 가끔씩 식당에 가면 음식이 나오기까지 아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 지루한 그 순간에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소마큐브를 들고 갔는데 사실 그 시기에 애기들은 소마큐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초등학교 가기 전인 고유하기 그때쯤 해도 좋고요. 어떤 걸 들고 가면 좋을까? 이왕이면 분실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죠? 분실되면 아까우니까. 이제 수화 연산에 이런 걸 가지고 식당에서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애기들은 주로 만 3세 이전의 아가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아가들한테 이 숫자 놀이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만지는 수학의 활용 시기가 다양하다라는 걸 이 교구를 만드는 설계 과정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색깔이 있어요. 5가지 색깔이거든요. 빨주, 노초, 파 5가지 색깔. 이걸 우리 쉽게 말해 백판으로 만들어지는 숫자 블록으로 보면 되세요. 이 5가지 색깔이 총 50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1부터 100까지 백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이제 100을 알고 있는 아이들하고 활용하면 좋고요. 일단은 우리 만 3세 이전의 영아들 식당에 갔는데 못 앉아있고 자꾸 막 칭얼대고 이때 엄마가 다급해서 동영상 틀어줘야 될 것 같은, 근데 동영상 틀어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틀게 되는 그 순간에 만지는 수학을 꺼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색깔을 빨주, 노, 초, 파 해서 색깔과 감각을 느끼게 해주면 좋습니다. 무지개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블럭 가지고 패턴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50개의 숫자 블럭을 가지고 동일하게 또 빨주, 노초, 파를 한 줄 더 가도 좋고요. 이젠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따라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갑자기 든 생각이 옆에 색을 한 칸 한 칸 밀려서 만들어 보고 싶은 저만의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한번 말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머리 써야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단순히 그냥 놓고 있지 않는 거고 대각선 방향으로 색깔이 줄지어 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틀렸네요. 몇 줄만 더 만들어 볼게요. 한 줄만 더. 자, 여기서 규칙 보이시나요? 빨주, 노초, 파라는 5가지 색깔이 한 줄에 하나씩만 와야 돼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밤이 늦으니까 이제 잠이 와서 하나 실수했는데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줄은 어떻게 되는지 방법 떠올려지시죠? 이거 가지고 블럭만 계속 이렇게 패턴 만드는 놀이를 해도 좋고요. 좀 더 시각화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수막대 블럭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대칭이 느껴지시나요? 네. 어머, 여기 노란, 어디가 틀렸네. 틀렸습니다. 노란색이 와야 돼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란색이 틀린 게 보이네요. 파란색은 여기 왔어야 되네요. 이 수학은요, 정신이 맑을 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너무 밤늦게 수학 공부하지 마시고, 수학 공부하기 좋은 시간은 아이의 뇌가 굉장히 기분 좋은 시간. 네. 그 기분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밥 먹고 난 이후. 밥을 안 먹으면 뇌가 활동을 잘 안 한대요. 괜히 기분이 짜증스러워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가다 보면 아침을 안 먹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학교에서 근무할 때 교문 앞에서 주먹밥 나눠줬던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중학생들, 특히 중2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돌변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랍니다. 아침밥을 안 먹어서.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기분 좋을 때 소화 잘 되는 그 시간에 수학놀이 해보시면 좋고요. 이제 뭐 밤늦게 만약 수학놀이를 하고 싶으면 저처럼 이렇게 머리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아이가 흥미롭게 보고 있다니 굉장히 기특합니다. 우리 아이들마다 강점 지능이 있어요. 강점 지능이 뭔지는 발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나의 강점 지능이 무엇이었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서야 알 것 같더라고요. 나의 강점 지능, 뭘 해도 행복했던 그 순간들, 내가 잘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 그 강점 지능이 네 신기하게도 이제 제가 별명이 인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수영하던 그 순간이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한때 열심히 그 트레이닝 할 때는 한 12시간을 물에서 안 나왔던 기억도 있거든요. 새벽에 수영장 가서 퇴근 후에 다시 밤에 또 수영장 가고 그렇게 막 열심히 연습하니까 결과는 이제 순위 안에 드는 그런 실력자가 됐었는데 이 강점 지능도 안 쓰면 퇴화됩니다. 개발시켜주지 않으면 묻혀버려요. 저도 이 강점 지능을 좀 더 일찍 어릴 때 알았더라면 지금 운동선수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다시 예전에 그런 체력이라던가 이게 몸이 안 따라줘요. 제 주변에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장님 이제 20대 아니라고. 근데 저는 어느덧 40대가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리고 이제 언제 크나 막막할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새 또 아이들이 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규칙과 분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분류판을 꺼냈어요. 규칙과 분류의 교구 명칭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지는 수학의 비매품 다이어리인데 이게 오래돼서 빛이 살짝 바랬네요. 네,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면 이런 옆면에 색깔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3단계 규칙과 분류니까 뒤쪽으로 가서 규칙과 분류를 꺼내보고 자 여기 네모판 이름이 분류판이다. 규칙과 분류니까 분류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판은 규칙과 분류 박스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분류판. 이 분류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제가 분류판을 4개를 모았더라고요. 저희 라운지에 찾아보니까 4개나 돼요. 제가 한 3년 전에 라방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어머,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이게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 일단 4개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냥 이 분류판을 이걸로 그냥 살짝 엎어둘게요. 얘를 분류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 화면은 안 보이도록 하고 이게 분류판 4개를 펼치면요 우리 수학에서 좌표 평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좌표 평면은 수학자 데카르트가 만들었어요. 데카르트는 저처럼 허약 체질이었나 봐요. 제가 지금 갈수록 허약한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가지고 늘 그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천장을 바라보면서 좌표 평면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해가지고 이 사물의 위치를 이게 몇 사분면에 몇 번 위치 있는지를 계속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숫자를 계속 떠올리면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이 우리 일반적인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은
소수라는 수를 계속 되뇌어요. 우리 소수와 합성수 기억나실까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라는 거에서 2부터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가 없는 숫자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 3, 5, 7, 11, 13, 17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런 걸 취미 삼아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있어요. 이 수 민감기가 빠르게 오는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잘 없긴 한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운이 좋았나 봐요. 저는 수학 영재 아이들을 전국에서 제법 만났거든요. 도시마다 있더라고요. 가까운 저희 창원에 이 수학 영재 아이가 제가 그때는 이제 방문 상담을 가던 시절이라 제가 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띵동하고 들어가면 뛰어나와서 수첩을 들고 옵니다. 그 수첩에는 엄청난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걸 저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숫자를 어디까지 아니? 라고 물었더니 무한대까지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5살 아이가 무한대라는 개념을 과연 알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만진 수학을 알려주러 가는 그 시간이 저도 기다려졌었던, 아마 지금도 수학을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류판을 가지고 대칭놀이도 할 수 있고, 요거의 이제 자세한 활용법은 제가 만진 수학 스페셜 특강에서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 만진 수학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밤에도 이제 라방을 마쳐 있고 오늘도 운동을 하러 가고 싶은 마음에, 이 허리가 아프니까 처음에는 운동을 쉬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왠지 푹 쉬면 나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운동을 하라 그래서 제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헬스장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게 가면 헬스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수화 연산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연산을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만진 수학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17개월의 여자아이가 두 자릿수를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놀라서 이제 더 큰 수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그건 그 아이만의 이제 수학은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진 수학을 흥미롭게 잘 만지고 있으면 계속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일어나서 가버리면 뚜껑 덮고, 그래서 수학을 절대적인 시간을 얼마만큼 쓰겠다 이런 계획은 유아들에게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학교 가면 그런 수학 노동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어릴 때 가장 재미있는 즐거운 놀이다라는 그런 아이만의 좋은 경험만 쌓아줘도 절반은 성공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냈던 그 생방 퀴즈 맞추신 분들은 DM 남겨주시고요. 제가 늦더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밤을 샐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